어떻게 우리는 광주 시민들과 추우면 저 안에 들어가. 학생들, 추우면 이따가 담요 같이 덮고. 이 선량한 사람들을 모두 다 폭도로 규정을 하고 군대를 투입시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총으로 쏘고 칼로 찌르고 트럭에 싣고 가서 고문하고 성폭력하고 정말 엄청난 비극이 일어난 38년 전에 5월 18일이었습니다. 아직까지 해결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최종 발포 명령자가 누구냐?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장본인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38년이 지났지만 그래도 밝혀야 할 건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5월 18일 우리는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쉽게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우리 광주 시민들 그 영령을 우리는 명복을 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민주화가 되지 않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5월 18일을 교훈 삼아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100% 민주주의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힘으로 일구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5월 18일 먼저 가신 광주의 영령들을 위해서 묵념 올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 주십시오. 일동 묵념. 바로 오늘은 민중 애국가 임을 위한 행진곡은 여느 때와는 다르게 힘차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소음지는 간대였고 이빨만 남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을 흘러가도 상처는 안다. 깨어났어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리 상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리 상자여 따르라. 불법사도 철거라. 사두공사 중단하라. 사두가고 평화오라. 두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율동맘 율동천사 율동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발언을 하실 분이 네 분 계십니다. 박병주 선생님, 김선명 교무님, 강형구 장로님, 김종희 팀장님, 이 순서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관련해서 박병주 선생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실 5.18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그 당시에 제가 군대 갔다 와서 대학에 복학을 했습니다. 군대를 일찍 가가지고 복학을 했는데, 이제 5.18 하면은 5.18만 따로 놓고 얘기하기가 힘듭니다. 5.18에 대해서는 뭐 웬만큼 요즘 돼가지고 다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5.18이 어떻게 돼서 5.18이 됐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또 그리고 우리 지역하고 연관되는 이런 것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5.18은 사실 대학생들의 서울역 회군 이게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1979년도에 12.6 사태 때 그 독재자 박정희가 김재규의 총탄에 죽었죠. 죽고 그때서부터 해가지고 5월 20일까지를 서울의 봄이라고 그럽니다. 그때 정치를 제안받고 뭐 이렇던 양김들이 협력을 하고 뭐 했으면은 5.18이 안 일어났을 수도 있다는 뭐 이런 생각도 저는 감히 해보면서 그걸 좀 더 시계의 방향을 되돌리면은 제가 김천에서 지난번에 4.19 혁명 때 김천에서 4.19 때 어땠는가 뭐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 당시에 4.19 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정치 지도자들이 이 이승만의 음혹한 독재가 풀리고 나니까 자기네들끼리 싸웠습니다. 이제 김대성 위원장 나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김천에 여당 지지하는 게 20년 됐는가 저한테 물었는데 그거 아닙니다. 우리 김천의 정치적인 상황은 해방 때 재헌의회에서 2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이때는 김천이 인구가 많아가지고 국회의원은 2명을 뽑았는데 각 구 월구로 나눠가지고 뽑았는데 거의 자익 김천이 상공업을 중심으로 발전되는 도시라 가지고 토착 세력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 됐는데 이게 3대 국회의원 선거에 김철환이라는 42살 먹었는 여성이 국회의원이 됩니다. 자유당 출마할 때는 자유당 안 있었지만은 당선돼가지고 자유당에 들어가고 4대 국회의원하고 그때부터 여당했습니다. 그때가 3대 국회의원 선거를 1954년도에 해가지고 김철환 씨가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거기 금능군에서 국회의원이 되고 이제 김천시에는 문종두라는 분 자익활동했던 분 되고 이제 4.19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제 자유당이 아닌 민주당의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은 김세영이라는 분이 제2공화국 때는 국회가 민의원, 참의원 해가지고 양원제로 됐는데 그때 김세영 씨가 김천시로 되고 우동규라는 분이 금능군으로 되고 그때 백남욱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백남욱이라는 사람이 참의원, 그 당시에 참의원이 전국적으로 한 60명 되는데 서울 경기지방에서 참의원을 6명밖에 안 뽑는데 경북 지역에 8명을 뽑습니다. 거기 1번으로 되는 사람이 백남욱입니다. 그래, 이 4.19가 일어나고 나서 제2공화국이 불과 9개월 됐습니다. 불과 9개월 되고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켰죠. 박정희 쿠데타 일으켰는 것을 똑같이 했는 게 전두환입니다. 그 당시에 보면은 박정희하고 전두환은 판박이로 정치를 했습니다. 부정축제자, 재산 환수, 기존 정치인 정치 못하게 하게 정치 금지, 또 사회악을 일소하겠다는 명분으로 박정희는 뭐 재건회의 이런 걸 해가지고 제주도에 가서 5.16 도로 닦으라고 했죠. 전두환은 뭐 여기에 뽑아가지고 뭡니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예, 삼층교육대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 거의 판박이로, 그리고 또 똑같은 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제 박정희는 중앙정보부를 통해 가지고 사전에 삭가린 밀수 뭐 이런 것들, 그 부정축제자들 내쫓아가지고 이병철이는 그때 일본으로 도망갔습니다. 삼성재벌에. 이재용이 할아버지죠. 도망갔는데 그 사람들 꼬셔가지고 공화당 만들겠다, 돈 내놔라 해가지고 돈 받아가지고 중앙정보부를 통해가지고 민주공화당이라는 걸 만듭니다. 야, 전두환은 어떻습니까? 전두환도 똑같이 돈 받아가지고 거기는 그때는 중앙정보부가 아니고 지가 보안사 있으니까 보안사를 통해가지고 민주정의당 만듭니다. 돈 받아가지고. 똑같은 판박이로 하는데 우리가 박정희 쿠데타를 보면서도 이거를 못 막았는 게, 이 우리 민중들의 그것도 있지만은 이제 정치 지도자들이 사익을 챙기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4.19 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도 여기에 국회의원이 민의원이 한 200명 이상 되는데 그 70% 이상을 민주당이 가지고 왔습니다. 145명을 민주당이 가지고 왔는데 그때 구파하고 심파하고 다퉈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5.16 쿠데타가 일어나니까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 정치 지도자라는 장면 내각 총리 윤보선 내각 책임자에서 대통령의 권한은 크지 않다지만은 장면 총리라는 분이 박정희가 쿠데타를 이렇게 가지고 오니까 이 사람 서울에 칼멜 소녀원에 가서 자기 죽을까봐 싶어가지고 꼭 숨었습니다. 야, 안 돼! 니들 그 쿠데타야. 목숨 내놓고 하면은 그 5.16 쿠데타 성공할 수 없었는데 이거를 자기 목숨 챙기겠다고 숨어가지고, 그때 또 윤보선 씨는 어땠습니까? 윤보선 대통령은 자기가 민주당 심판한테 밀려가지고 총리해 보려고 하는데 못하고 뭐 허울뿐인 대통령 한다고 올 것이 왔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소리 해가지고 쿠데타를 정치 세력이 추인을 해줬던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전두환이가 봤죠. 그러면서 정치는 발전이 안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 5.18은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거의 한국 현대사를 꿰뚫어야 되거든요. 그 앞에 그 4.19 앞에는 제가 좀 생략했습니다만은 이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1969년도에 박정희가 대통령을 2번 해먹고 나니까 2번째 임기 중반에 야 이거 그 당시에 이랬습니다. 박정희가 대구대학하고 청구대학하고 합쳐가지고 영남대학을 만들어 놓고 야 나 임기 끝나면은 영남대학교 가서 총장하겠다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많이 변해가지고 이제 삼성 개헌을 합니다. 삼성 개헌을 69년도에 하게 되는데 그때는 저희가 중학교 2학년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선배들이 데모하자 그래가지고 그날 중간고사 보는 날에 시험 공부도 안 하고 갔는데 참 잘 됐다 해가지고 김천역까지 왔습니다. 김천고등학교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하고 그랬습니다. 이 삼성 개헌이 이제 72년도에 유신을 배퇴하고 이제 유신이 돼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긴급조치 1호, 2호, 3호, 4호 해가지고 9호까지 했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못하겠습니다. 국민들한테 말을 못하게 하니까 그게 처음에는 엄혹한 거기에서 이제 별 말 못하고 지나다가 그 한 3, 4년 지나니까 75, 6년부터는 뭐 YWCA 뭐 이런 선언 나오면서 학생들하고 제야 인사들이 반발을 하게 됩니다. 반발을 하고 하니까 더 엄혹하게 하고 더 포갑 정치를 하는 거죠. 박정희가 더 포갑 정치를 하면서 그게 이제 임계점에 다다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나오는데 그 전에 보면은 이제 79년도 12월 26일 날 박정희가 김재규의 총탄에 죽게 됩니다. 그 전부터 그게 있었죠. 74년도에 문세강이라는 사람이 제1동포가 와서 박정희를 죽이려고 그러다가 유경수를 죽였죠. 박정희는 군발이 출신이라 가지고 저 마누라 죽는지도 모르고 집안 납작 엎드려 가지고 찌는 살고 저 마누라 죽였습니다. 그게 박정희의 정체입니다. 지 모가지밖에 몰라요. 저 마누라 보호할 줄도 모르는 인간이 박정희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재밌습니까? 예. 조금 더 하겠습니다. 지금 한 3분의 1 정도밖에 못 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박근혜가 태동하게 됐죠. 유경봉사단인지 뭔지 하면서, 저 엄마 대신에 지혜비 따라다니면서, 그랬는데 방구석에서는 최태민이하고 이상한 짓도 하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여튼 이런 것들이 곰고 골마가지고 76년도쯤 오면은 이게 곳곳에서 긴급조치를 9개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이게 터집니다. 냄새 나잖아. 그때 가장 중요했던 게 YH 무역이라고 있습니다. YH 무역이 뭐 하는 회사인가 하면 1966년도에 회사가 설립되고 가발 공장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수출할 게 없었습니다. 여자들 머리 끊어가지고 그거를 가발로 만들어가지고 그 서양 사람들한테 대머리들한테 이거 수출해가지고 우리 먹고 살고 그걸로 돈 보태던 이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 YH 무역이라는 회사가 정말 1970년대 초반까지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신소재가 개발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가발 산업이 사양 산업에 배치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박정희한테 돈 주던 그게 있으니까 이제 자기 이때까지 죽는 게 있으니까 좀 보호해 달라. 이제 여기에 여공들은 팽개치고
이제 그 전에 재산은 미국으로 이런 해외로 다 빼돌리고 이제 문을 닫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여공들이 그 당시에 여공들은 전라도 경상도 촌에서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그 한 가족을 먹여 살리는 거의 가장입니다. 여기에 농사 지어 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고 그 남동생들 공부시키고 이랬는데 수입이 줄어들면은 자기 생활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의 생활이 되니까 이 여공들이 들고 일었습니다. 들고 일었어 가지고 그 당시에 신민당의 당사에 정근 농성을 벌입니다. 무려 146명이 신민당 당사에 가가지고 농성을 하는데 그 당시에 신민당 총재가 이제 김영삼이 있었습니다. 김영삼이가 이철성이를 바꿔가지고 김대중 덕분으로 해가지고 했거든요. 그분이 김영삼 씨가 그때까지만 해도 좀 정신이 똑바로 들었을 때니까 이제 가가지고 여기 YH 여공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노동법 제대로 지켜라. 얘네들 니들 외국에 빼나가는 돈 가지고 와가지고 퇴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5개월치 너무 많이 5.18에 접근도 못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경찰이 난입을 하죠. 경찰이 난입을 해가지고 이제 이 여공들을 무차별 진압을 하는 와중에 김경숙이라는 이렇게 들고 있어. 사람이 그 2층에서 떨어져가지고 숨막 깔딱깔딱 내쉬었는데 병원으로 이송하자마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의 무차별 진압으로 해가지고 끌려가가지고 이 여공들은 6개월치 봉급 못 받고 2달치 봉급 받고 퇴직금 몇푼 받고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김영삼 총재가 박정권한테 안 그래도 밉보여가지고 있는데 예, 그랬는데 곧 지나자마자 김영삼 총재가 뉴욕타임즈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유신체제가 한국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의 인터뷰를 하니까 그 당시에 민주공화당 유신정우회 해가지고 유정회라 그러죠. 대충 유정회라 그러는데 유정회가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또 이제 민주공화당이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김영삼 총재를 국회의원에서 제명을 시키게 됩니다. 그것도 국회 본 회의장이 아닌 여당의 의원총회 하는 별관에 의원총회 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민주공화당하고 유신정우회 유정회 의원들만 모여서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이제 부마 사태로 옮아가게 됩니다. 부마 사태는 그동안 유신 정권의 염증을 느끼고 했던 부산 마산 사람들이 김영삼 총재가 국회의원에서 제명되는 것을 기여를 해가지고 들고 일어서게 됩니다. 그 부산대학교 학생들 1000명이 하고 여기에 동아대 학생들이 합세하게 되고 거기에 수출 자유주의에 있던 노동자들 지금 마산 수출 자유주의라고 그러죠. 지금은 창원시가 됐는데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제가 오늘 막 다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하니까 다음에 우리 김대생 위원장대로 오늘 1탄 하고 한 10탄까지 저는 하면은 이제 아직도 1979년도에서 못 벗어났거든요. 예, 계속 할 텐데 하여튼 김대성 위원장
1954년도부터 여기는 여당이 다 가지고 있었어. 여당이 가지고 있고 또 잠깐 박정수도 또 여당 비슷한데 거기에 10대 국회에서 잠깐 백남욱이라는 사람 물리치고 잠깐 하고 박정수도 여당으로 갔어.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어요. 야당이 거의 없었습니다. 김천 지역사회에서. 그런데 그전에는 정말 야도 여기 자익 금준 경상도에서 제일 활성화됐고 그랬던 데입니다. 하여튼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시간 배정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디 접을 거예요? 접을라 카네다. 마이크. 접나냐? 옛날에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남양만에 모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만주에서 개 장사하던 시절부터 이야기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했는데 6.25까지도 오지도 못했는데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생각이 납니다. 박병주 선생님이 5.18을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긴 그전에 역사부터 시작을 해서 시간이 좀 많이 간 것 같습니다. 5.18에 대해서는 내년에 이 자리에서 토론을 듣겠습니까? 예, 나중에 또 시간을 한번 또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또 세 분이 더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우리 김선명 교무님께서는 패스를 하시고 강영구 장로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고 오늘 5.18을 맞이해서 노래 한 곡 하시는데 5월에 관련된 노래를 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5월에 관한 노래를 부탁받았는데요. 제 의장기도 갖고 와. 왜? 제일 자신 있게 가방. 부를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어디 님을 위한 행진곡밖에 부를 수 있습니다. 예? 굉장히 어려워요. 하모니크로 그거 부르기가. 어쨌든 오늘 아침 일어나니까 더 아침 오네. 예배 때 드렸던 제대로 말씀을 나는 잠깐 다시 하겠습니다. 또. 오늘 아침에는 요한복음 해줄래? 21장 이거 줘. 16절에서 19절까지 15절에서 19절까지인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반대로. 교회 다니는 분들은 아주 자, 이렇게 하자.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고 부활하셨는데 예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로 가서 모자를 찾아. 모자. 힘을 못 냈어요. 됐어. 팔라. 베드로가 에이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하고 고기를 잡으러 떠났더니 나도 그러면서 한 7명이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었는데 앉아.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셔가지고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해가지고 153마리가 굉장히 많은 고기를 잡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바로 그 다음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아침에 생선을 들고서 이렇게 먹이고는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냐? 내 양떼를 먹여라. 이걸 3번씩이나 반복을 했어요. 네가 이거 해. 엄마는 이거
그러니까 마지막에 베드로가 떨면서 주님이 누구보다도 제 마음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고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내 양떼를 먹여라 해놓고는 그 다음 말씀이 네가 젊을 때는 네 멋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너를 띠띠우고 사람들이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그 이야기를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침 5.18이라 단축이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5.18을 맞이했는데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면서 살아남은 자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살아있다라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해야 하는 그런 비극의 현실,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베드로가 바로 그러한 심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올라갔을 때 제자들 다 그 자리를 피해 떠났습니다.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부활의 소식이 들렸을 때 정말 온전히 기뻐하고 새 힘을 낼 수 있었을까? 여전히 그 살아남은 자의 괴로움, 미안함, 죄책감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보듬어주고 어디 갔어? 다시 새 힘을 내게 만들어주신 게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마지막 말씀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다시 생각해 보면서 나 지금 하늘나라로 갈 텐데 너 나 따라서 하늘나라로 가자 나를 따라오너라 이런 말씀이 아니었죠. 너도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걸어라 나처럼 걸어가라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생각에 미치자마자 님을 위한 행진곡이 떠올랐어요.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예배 시간 마지막에 님을 위한 행진곡을 다 함께 불렀습니다. 뭐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어쨌든 우리는 그 앞서간 자들에 대한 채무의식 이게 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다시 한번 역사의 길로 이끄는 것이고 이러한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옳다, 우리가 정의다 그러한 신념이 있다면 끝까지 포기하고 한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5월의 노래는 하모니카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오, 하모니카 보신다. 님을 위한 행진곡 대신에 다른 노래를 골랐습니다. 엄마한테 엔딩 많이 물어봐.
이모한테 엔딩 마녀 물어봐. 율동 뭐 하는지 물어봐, 율동. 모른다고? 모른다니. 모른다고? 율동 모른다고? 아, 감사합니다. 장로님께서 하모니카로 명사가 못 부른 떴네. 헬로. 노래가 5월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르면 정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5월 광주 민주화 운동에 희생된 이 사람들의 그 마음들을 읽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꽃잎처럼 아무거나 해. 금남로에 하든지 뿌려진 하든지. 너의 붉은 피, 두부처럼 용훈 씨한테 물어봐. 잘 이워진 어? 어여쁜 너의 젖가슴. 5월 그날이 다시 오면 우리 가슴에 붉은 피 솟네. 왜 쏘았지? 왜 찔렀지? 털에게 싣고 어디 갔지? 망울동에 불었던 눈 수천의 빗발 서렸네. 5월 그날이 다시 오면 우리 가슴에 붉은 피 4절까지 있는데요. 제가 2절까지만 했습니다. 정말 눈물 나는 5월입니다. 강인구 장관님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김종기 팀장님 나오시겠습니다. 내일부터 8박 9일입니까? 9박 10일입니까? 9박 10일 일정으로 우리 김종기 팀장님, 그리고 강현욱 교무님, 그리고 임순분 부녀 회장님 세 분이서 일본을 다녀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황 설명도 할 겸,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인사 겸해서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종기 팀장님 박수 주십시오. 네, 날씨가 비가 오니까 춥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비가 와서 오늘 율동을 할 수 없도록 제가 오래 발언을 하겠습니다. 네. 비가 와서 이제 빨리 안에 좀 들어가 계시면 좋은데 차도 버스는 안 오고 내일 대구공항에서 아침 7시 55분 비행기로 일본에 가게 되었습니다. 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을 좀 해놓고 가느라고 좀 바빴습니다. 바쁘고 오늘도 하루 종일 내일 도착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도쿄입니다. 일본의 도쿄인데 도쿄에 가서 아베 태진 운동 촛불에 제가 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본 분들께서 우리 광화문 촛불, 박근혜 광화문 태진 촛불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해서 내일 가게 됐는데 오늘 하루 종일 가서 5분 발언을 해야 되는데 5분 발언하려고 하루 종일을 썼는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원고를 다시 고쳐야 되겠다. 어떤 이야기들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여기 와서 다시 얻었습니다. 우리가 박근혜 촛불을 그 5개월 동안 우리가 촛불을 들었기 때문에 부패한 정권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렸던 것이 아니라 바로 이 1980년 5월이 있었고 그 이전에 4.3이 있었고 4.19가 있었고 그리고 87년이 있었고 그래서 그 수많은 목숨의 핏값으로
우리가 그 촛불로 박근혜를 끌어내렸던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본 분들을 만나면 정말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그 이야기가 어떤 것인지 제가 이 땅에 살면서 보고 느끼고 했던 부분들을 들려주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일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또 이렇게 앉아서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제가 방문하는 곳은 일본의 가장 위쪽에 있는 삿포로라고 합니다.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인데 삿포로는 내가 왜 가야 되지? 일본의 삿포로가 어떤 동네, 어떤 도시지 하고 알아봤더니 거기는 또한 미국의 공군 기지가 거기에 옮겨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역시 미군 기지를 반대하고 군국주의를 반대하는 일본의 평화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 만나 뵙고 또 우리 사드와 관련돼서도 또 이야기를 하게 되고 미군 기지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제가 방문해야 될 곳은 오키나와라는 섬입니다. 오키나와는 어떻게 보면 참 슬픈 도시입니다. 슬픈 곳인데요. 미군정에 의해서 27년 동안 미군정에 점령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본국으로부터도 2등 국민 취급을 받으면서 일본 땅이긴 하지만 일본이 아니었던, 그러면서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 75%가 몰려 있는 곳입니다. 그야말로 미군 기지가 하나의 도시이기도 하고 미군의 폭격기, 폭격 연습장으로도 쓰여졌던 곳이고, 그래서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이후로 끊임없이 미 군국주의의 가장 첨예한 군사기지로 사용되고 있었던 곳이 오키나와입니다. 그곳에 가서 거기 사시는 분들과 미군 기지로 인한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얘기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또 후쿠시마에 가서 제2차 세계대전 때 핵무기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핵이라는 어마무시한 무기의 어떤 그런 참상들을 같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 곳은 이제 오사카입니다. 오사카에는 지금 헬기 착륙장 건설 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계시는 분들과 함께 또 그러니까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 평화의 이야기 뒤에는 반드시 군국주의, 미국을 빼놓고는 평화를 얘기할 수 없다는 부분을 제가 이번에 일본에 가게 되면서, 그동안은 사실은 일본에 대해서 저는 잘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그리고 우리나라 땅을 식민지 지배로 삼았던 그런 일본이었기 때문에 어떤 정서적으로 반감이 있어서 일본에 대해서는 그다지 알아보지 않았는데, 이번에 일본에 가게 되면서 일본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지금 일본이 이 동아시아에서, 아시아 지역에서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남한과 나아가 북한과 이렇게 끊임없이 적대적인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미국이 일본을 가장 바로 앞에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면서 일본을 내세운 미국의 그런 패권주의 그리고 군사주의, 군국주의의 어떤 일종의, 일본도 어떻게 보면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아주 나쁜 전쟁 범죄 국가이기도 하지만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보면은요, 결국은 미국의 소나기에서 놀아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들을 이번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 동아시아에 우리와 같이 중국이나 남한이나 북한과 그리고 러시아와 끊임없이 영토 전쟁을 벌이면서 계속해서 일본이 미국을 대신해서 군사적으로 재무장을 하고 군국주의를 지향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미국이 뒤에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미국을 이 아시아에서만큼 또는 전 세계에서 이 미국의 군국주의, 패권주의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바라는 작게는 우리 마을, 또 나아가서 우리나라, 그리고 멀리 나아가서는 아시아라든지 세계의 어떤 평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뒤로
늦춰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는 사실을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아무튼 일본에도 한편으로는 제국주의의 정치가들이 많지만 또한 그만큼 또 일본에도 평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투쟁하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어서 저도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런 마음보다 일본에 대한 어떤 반감을 내려놓고 그분들과 마음을 열고 함께 이 사드 투쟁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어떤 평화의 가치라든지 민주주의의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방법적인 면들을 제가 많은 힘은 될 수는 없겠지만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사드 투쟁에도 여기 많이 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고마움도 함께 전하고 열심히 투쟁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다녀오는 동안 아무튼 몸 건강하시고 이 강좌 튼튼하게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김종인 팀장님 일본에 다녀오시더라도 이 평화광장 우리는 굳건하게 잘 지킬 수 있습니다. 박병주 선생님께서 이 YH까지 말씀을 하셨으니까 다음에 그 뒤로부터 계속해서 발언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김선명 교무님 시간이 안 되어서 오늘 발언을 못 하셨는데 다음에 오실 때 꼭 발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8로 시작을 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사드 철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사드 철거 우리 굳건한 믿음을 가지면서 끝까지 가야 합니다. 맞습니다. 예, 9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불법 사드 철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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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분 없는 불법 사드 철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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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가고 평화 오라! 사드 가고 평화 오라! 투쟁!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이거 비옷 왜 벗었어? 비옷 입어. 여기 들어간다. 엄마, 모자가 이쪽이야. 고마워. 우리 아빠 우리 같이 팔. 이거 영록 언니 좀 줘. 영록 언니. 팔 어딨냐? 라이야, 너 이불로 챙겨왔어? 네. 그래? 아니 이거는 안 돼. 이불 옷. 네. 아니